처벌이 네. 마땅한 게 없어. 간통죄도 없어졌죠. 주거침입도 그렇죠. 없어졌죠. 네. 증거 수집은 열악해지고 네. 그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은 어렵고 내가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면은 내가 처벌당할 기회는 있고. 상간남 혹은 상간녀가 오히려 역습을 할 수 있다. 형사 고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런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도 있다. 정말 세네요.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배우자를 상대로 해서 뭐 이혼을 구하거나 상간자를 상대로 해서 위자료 소송하거나 이런 일도 주로 하지만 네. 또 이렇게 상간자 소송을 당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도 많이 문의를 주시거든요. 대부분 단골로 하는 말이 사실상 그 이혼 상태로 지낸 지 오래됐다라고 네. 말했다. 내가 이렇게 집에서 당하고 산다. 아. 라고 말하면서 동정심을 자극하고 상간자가 되어서 이제 로맨스가 되는, 엮이게 되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. 맞아요. 어쨌건 가정 있는 사람인 걸 알고 만나는 것도 참 잘못된 행동이잖아요. 그런데 간혹 있잖아요. 진짜 자기가 유부녀다, 유부남이다 이런 걸 속이고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히려 상간녀 소송도 기각되기도 하고 오히려 그 남자를 상대로 해서 역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거예요.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간자라고 보기도 참 힘들죠. 진짜 유부남인지 유부녀인지 모르고 시작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제3의 피해자인 이런 경우가 있어요. 네. 아 이것도 아실지 모르겠네. 상간자 소송은 한 번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. 만약 계속 만난다면은 계속 할 수 있어요. 바람을 핀 거 가지고 이미 상간자 소송을 한 번 한 거예요. 그래서 그 소송이 판결이 났어. 또 이제 그 똑같은 사람이랑 또 만나잖아요.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걸 수 있는 거예요. 추가 증거만 있으면 네. 추가로 바람을 피운다라는 증거를 확보했다면 추가로 위자료 소송을 할 수도 있어요. 그런 거 있지 않아요? 같은 그 죄에 대해서 네. 두 번 처벌 안 하면 아, 그쵸. 근데 이거는 새로운 불법 행위인 거죠. 네, 맞아요. 그래서 추가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이제 어렵지만 확보만 된다고 한다면은 그 위자료 소송은 추가로 2번이고 3번이고 할 수 있고요. 그렇게 했을 때 금액 자체도 굉장히 이제 올라가요. 더 올라가요. 그런데 아 뭐 그런 경우 보셨어요? 그러니까 바람 피우는 게 잘못이긴 한데 측은하다. 유부녀를 뭐 만난다, 유부남을 만난다 하는 것도 이제 잘못이죠. 그런데 그 제가 봤던 경우는 너무 심하게 맞으신 거예요. 너무 많이 맞으셔가지고 형사 벌금 막 이런 것들 하고 조율하고 협상해서 그냥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포기하게 그래서 그냥 영원으로 마무리한 적도 있었거든요. 폭력에 의해서 합의서도 쓰셨는데 그 합의서 내용도 굉장히 막 위약벌 조항도 과하고 그래서 막 감시나 뭐 이런 것들도 너무 많으시고 그러셨던 적이 있었어요. 남자분은 이혼 소송을 하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유책 배우자 이혼이니까 기각된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는 위자료로 일정한 금액을 주셨어요. 두 번째, 세 번째까지 계속 가시다가 마지막 위자료 소송 때는 파탄 이후에 부정행위다까지 받아들였어요. 이 앞부분은 위자료 받아들여서 얼마 지급해라. 근데 이 이후에는 파탄 이후에 부정행위는 좀 보이니까 이거는 안 줘도 된다.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거예요. 만약 이런 판결이 있으면 배우자분이 다시 한번 이혼 소송 해볼 수 있는 거죠. 왜냐면은 파탄 됐다라고 이 상간자 소송에서 인정을 해서 위자료 청구 기각시켜줬으니까. 그래서 위자료 소송이 이혼 소송과 굉장히 긴밀히 연결돼요. 그래서 상간자 소송 하실 때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. 여기 지금 너무 없는 말만 있죠. 그런 거 되게 인터넷에 많잖아요. 사이다 썰 이래가지고 바람을 폈는데 그 상간녀의 직장에 생일이라고 고추를 막 달아가지고 네가 좋아하는 고추다 이러면서 안 그래도 저희 의뢰인도 한 분이 직장에다가 상간녀 축 생일 이런 식으로 케이크 보내거나 뭐 화환 같은 거 보내거나 하면 안 되냐고 막 문의하신 적도 있었어요. 근데 그러면 그게 경우에 따라서 모욕이나 뭐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것들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조심하셔야죠. 조심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. 녹취록 제출할 때도 나랑 통화한 직접 통화한 건 괜찮은데 비밀 녹음 같은 거 있잖아요. 도청 장치해가지고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을 했다. 그런 것들은 통신비밀보호 위반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. 증거로 쓰려면은 뭐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고소당할 수 있는 거죠. 뭐 상간녀한테 당신 우리 와이프랑 바람 피운 거 당신 회사 익명 게시판 같은데 올릴 거다. 잘못하면 그 협박되거든요. 그리고 실행에 옮기면은 그건 그냥 명예훼손도 아니고 정보통신망법에 형량이 세지거든요. 네, 인터넷에서 명예훼손 하면 그 형량이 진짜 엄청 세져요. 왜냐면 전파 가능성이 높아서 굉장히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. 그 위치 추적해가지고 막 그런 거 잡는 거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. 고소 조심고. 그게 위치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되거든요. GPS 설치 이런 거. 그래서 실제로 모 예인이 그것 때문에 처벌받기도 했었잖아요. 그러면 영화랑 드라마가 다 불법적인 거밖에 없네요. 극한 직업에서 이한이가 일방적으로 몰래 핸드폰에 커플에 깔아놓잖아요. 그것도 불법이에요.
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게 불법적으로 하는 게 스파이 앱 같은 걸 깔거든요. 그걸 깔면은 그 사람이 휴대폰으로 오는 전화, 뭐 문자, 카톡 이런 거를 내가 내 휴대폰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런 거 엄청 위험해요. 그런 거 불법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도대체 증거 어떻게 수집하냐, 열받아 죽겠는데 뭐 다 하지 말라고 하면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. 아니 근데 좀 상황이 그래요. 예전에는 배우자가 상간남을 집으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. 근데 예전에는 그게 이제 입증만 되면 주거 침입이 됐었거든요. 근데 최근에 그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맞아요. 뭐 주거 침입죄도 안 되잖아요. 그냥 촉대받고 온 손님들 왜냐면은 결론은 비슷하다. 맞아요. 그 사람이 막 침입을 한 게 아니라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들어온 거니까 이거는 주거 침입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주거의 평온을 누리는 자는 남편뿐만 아니라 그 아내분도 주거의 평온을 누리는 주거권자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주거권자의 동의하에 안내를 받아서 들어온 거는 그게 왜 불법이냐.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본 거죠.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? 그래서 뭐였죠? 결론이 뭐죠? 그래서 상간자가 잘했다는 거예요. 잘하지 않았다. 상간자 때린 배우자가 잘했다는 거예요? 아니죠. 결론은 케바케다. 상간자가 자기가 더 큰 소리 치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배우자인데 증거 수집도 어려워지시고 상황이 점점 상간자들에 대해서 범죄로 비율했던 부분들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 배우자가 가정을 지키기도 참 힘든 상황이다. 케바케다 그 말이 맞겠네요. 정말 혼인이 파탄될 정도로 어느 한쪽이 되게 막 가스라이팅 당하고 굉장히 폭언에 시달리고 그런 경우들이 많긴 하거든요.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어느 한쪽 편을 든다 또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바람을 피워 가정을 깨는 나쁜 행동을 하신 건 맞지만 의뢰인도 또 과한 면이 있다는 걸 내가 아니까 이건 불행이고 그런 경우엔 차라리 진짜 이혼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거거든요. 또 이혼 조장으로 끝난다. 이혼 조장 아닙니다. 이혼 조장 아니에요. 아 모르겠다. 이제 편집 알아서 해요. 그러니까 가정 화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부부 상담하셔야 되지만 경험적으로 그런 경우는 정말 안 돌아오시더라 말씀드리는 거지. 용서를 빌고 이제 화합을 위한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죠. 훈훈하게 마무리되었나요? To be continued.